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재판 선고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1심에서는 다행히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해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죠. 불안과 긴장 속에 잠을 청하던 당신,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선고를 딱 하루 앞두고 심장이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날입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법원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텅 빈 피고석을 향해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죽어서도 죄인이라는 멍해를 쓰게 된 기막힌 상황. 과연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죽음 뒤에 찾아온 뒤늦은 정의, 대법원 2023도 6106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무죄. A씨와 가족들은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죄가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2심 재판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2023년 4월 27일이 선고 기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4월 26일, A씨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음 날 열린 재판. 판사님은 A씨가 사망한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판결을 선고한다.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무죄였던 사람이 죽자마자 전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사기꾼의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사망하면 원래 재판은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1번, 죽었으니 무죄로 끝낸다. 2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따져본다. 3번,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피고인이 없으면 처벌할 대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유죄가 선고돼 버렸으니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이제 A씨의 변호인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려면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아주 엄격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인의 권한은 피고인에게서 나온다. 피고인이 죽으면 변호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변호인은 이제 남남입니다. 죽은 사람을 대리해서 상고장을 낼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A씨는 영원히 징역형을 받은 죄인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죽음을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칙을 깨뜨려서라도 죽은 자의 명예를 지켜야 할까요? 변호인은 결국 결단합니다. 비록 피고인은 떠났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놀랍게도 대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주 명쾌한 논리로 말이죠. 맞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죽으면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을 모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명백한 잘못이다. 이런 중대한 오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죽은 피고인을 대신해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 씌워졌던 유죄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법은 끝내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차가운 논리의 집합체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 이유는 결국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방어권을 잃은 사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의 명예까지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법 정의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사건, 누군가에겐 그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겪고 밤잠 설치는 분들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 사람 냄새나게 풀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